안녕하세요. 저는 매번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기만 하며 살아온 평범한 30대 유부녀입니다. 사실 신혼생활 중에도 저도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절 날만 되면 저는 친정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댁에서 가지 말라고 붙잡거나 못 가게 눈치를 주는 게 아니었어요. 시댁에서는 오히려 얼른 친정에 가라고 거의 등을 미다시 보내셨는데 친정아버지가 그 반대였고 결혼을 했으면 출가 외인이 때 무슨 명절에 친정을 오냐며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출가 외인 소리를 살다 시댁이 아니라 친정에서 듣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저희 아빠가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가 제 지금 남편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사업하다 보니 경제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그런 분을 소개해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신 것 같아요. 야, 진영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번에 만나볼 사람은 정말 괜찮은 분이야. 응, 아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오는 남자에게는 흥미가 없다고 했으니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똑같아. 열심히 일하면서도 예쁘게 나이든 사람도 되어야 하고 요리도 잘해야 하고 집안일도 잘해야 좋겠으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쁜 식모가 되길 원하는 건 말이지. 아야, 진짜 또 아니라니까. 자식으로서는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제 믿을 수 없어. 아빠가 계속 간이니까라고 해서 눈 감고 만나봐도 결과는 다 똑같아. 몇 번째인지 기억도 안 나. 나는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로 결혼은 내 삶에서 제외하고 살던 시기였어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도 내가 만나본 돈 많고 관리 잘하는 집안일도 잘하는 예쁜 여자를 원하던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오히려 그는 소박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고 나보다 더 자신을 관리하며 요리도 더 잘하는 남자였어요. 아, 그래서 남자들이 요리를 잘하는 여자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대학을 그리 오래 다니지 않았는데 우리의 관계는 불과 한눈 팔면서 시작되었고 결혼은 정말 뜻밖의 사건이었어요. 해치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제 남편을 당연히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소개받고 데려왔던 남자들보다 돈을 벌지 못하고 집안도 좋지 않은 것도 속을 숨기지 않으시니 남편도 알게 모르게 기분이 상해요. 몇 번 이야기해봤지만 아무리 그래도 딸이 선택한 남자인데 이렇게까지 반대를 드는 게 좀 그러지 않을까요? 아빠한테도 생각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돈을 잘 벌고 착한 놈들은 다 소개해주시고 대할 때도 기분을 알아주시는데도 그렇게 반대하고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 놈들보다 훨씬 못한 놈을 데려와서 결혼하느냐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결혼은 내가 선택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돈을 잘 벌어오는 사람들보다 내 남편이 훨씬 나아. 요리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기 죽겠을 텐데도 내 밥 차려준다. 주방 바리개를 아주 좋아해. 지금은 이런 대접을 바꾸는 아빠 딸이 그런 사람들에게 시집 갔다면 주방에서 박혀서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너가 좋다고 하니 결혼을 말리지는 않았잖아. 내가 몸매가 돋보이는 모습이 숨기기 어려워. 어제 불편하다고 했던 그 일이 굳이 명절마다 같이 안 해도 된다. 출가할 때 외인인 이유도 그럴 거야. 아무리 말해도 아빠는 듣지 않으셨어요. 숨기려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남편도 친정에 가는 걸 항상 조금 불편해 했었죠. 아빠도 굳이 같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도 내 남편을 더 주눅들게 하느니 안 가고 싶어서 명절에 친정에 갈 생각을 깔끔하게 내리는 게 좋겠다. 끊겼어도 그냥 혼자 가기로 결정했어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매우 친절히 대해주시고 시어머니 집에 가면서도 주방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남편 곁에 붙어 앉으라고 하시며 시어머니가 모두 도와주셨어요. 제가 일어나 도와드리지 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함께 일어나 앉으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런 것이 과장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시어머니 집이 더 편안했어요.
정말 남자들이 결혼하면 항상 이렇게 하겠다 생각했었는데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저희 엄마가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 인식까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집 자식은 저 혼자뿐이라 고민할 게 없이 기증하겠다고 결심했죠. 제가 가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 건가요? 간 사이즈도 너무 작고요. 어머니랑 잘 맞지 않아서 이걸 이식하도록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수술 자체가 이미 많이 복잡한 수술이고 수술이 잘 된다고 해도 합병증이 오기 쉬운 수술이라서 기증자를 찾아보세요. 기증자를 언제 얼마나 더 기다리고 있나요?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는 벌써 피부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나요? 기증자가 금방 나오기는 할까요? 일사 선생님은 희망도 주지 않으시고 절망적인 소리를 하지도 않으시고 애매하게 기다려보자는 답변만 주셨어요. 그날 엄마를 입원시키고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소식을 듣고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저희 집에 오셨다고요 아이코. 사돈 어르신이 괜찮으세요? 시대 진영이 같다. 이식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니에요. 재간이 부적합해서 이식이 어렵다고 해서 기증자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야, 기증자가 금방 나올지도 몰라요. 그것도 의사들마저 모르겠다는데 항상 그렇죠. 기다려보자. 지금은 확신할 수 없어. 맨날 그러지만 사람 속은 타들어가는데 아이고 사돈이 어쩜 그런 것 같나.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남편을 빤히 쳐다보셨는데 기증자가 빨리 나타나야 할 텐데 왜 그렇게 보세요, 엄마?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얘야, 건영아, 너도 검사 한번 해봐. 검사. 무슨 검사요? 아이코, 답답하다. 검사는 간 이식 가능한지 적합한지 확인하는 거야? 한번 검사를 받아봐요. 한번 확인해봐도 좋잖아요, 사돈. 어르신도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실 텐데 누군가라도 마지막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하지 않겠어요. 저는 어머님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내실 것 같다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황당했고 남편과 어머니가 대화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오, 그래. 그러니까 나도 한번 검사를 받아볼까요? 어떻게 검사를 받는 거죠? 그냥 병원에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 잠깐만요. 다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지 않으셔야 해. 간 기증하는 사람에게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부분도 고려하고 나서 결정해야 해요.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말씀만이라도 제가 정말 감사하고요. 아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건이랑 이야기한 걸 잘해 보라고요. 진영이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증자가 나오던 말던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어봐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제 남편의 간을 기증하시려는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랑 둘이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셨기에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웃더라고요. 뭐야, 왜 갑자기 그렇게 싫어하고 있고 웃고 있어, 불안하게. 아, 뭐 사고 쳤어. 사고. 무슨 사고? 엄마랑 이야기를 다 맞춰서 내기도 괜찮다고 하면 내가 기증해 줄게. 기증해 줄 것이야. 그래서 당신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말고 한시름 놓고 있어 뭐 자기의 진심이야 정말 적합하다고 판단. 나오면 자기 사이에서 기증해 드릴 거라고 당연하지. 아내 간이 엄청 크고 또 기적적으로 장모님이랑 잘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두 분 다 나한테 좀 더 살갑게 잘해주시고 그러지 않을까? 남편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정말 웃는데 너무 고맙더라고 해요. 말을 꺼내는 것만 해도 쉽지 않았을 텐데 먼저 선뜻 꺼내주신 시어머님과 그걸 따라서 따르는 남편까지 내가 정말 복 받았구나 느꼈어요. 저희 아빠도 정도면 지금까지 저한테 데려왔던 그 남자보다 내 남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부모님께도 남편이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대로 주말에 남편과 함께 기증자 검사를 받게 했어요. 결과는 정말 적합했다. 검사 결과가 전부 좋은 편이어서 수술 날짜만 잡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속전속결하게 우리 엄마의 이식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완료했어요. 우리 엄마도 앞으로 평생 면역 억제제 약을 복용해야 하긴 했지만 경과가 매우 좋아 금방 회복해서 일상생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우리 집에서는 생명의 은인일 거예요. 간증을 친 자식들도 해주기 싫다고서요. 엄마가 복을 받았다고 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수술 전과 지금이랑 차이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아직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조금 지친 것 같은데 금방 회복할 것 같으니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는 남이 수술을 하게 된 이후로 생명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에서 이미 물려받은 유산으로 시댁의 아파트를 하나 샀죠. 너희 시댁이 현재 사셨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돈 결혼 후부터 쭉 거주한 집이라고 말해왔어요. 그 집이 몇 년 된 건지는 대체 몇 년인지요? 40년은 이미 넘었겠네요. 아이 한 분도 한 번도 이사를 안 갔겠죠. 제가 적어놓은 대로 내게 물려줄 유산의 일부를 먼저 줄 텐데 그로써 시에게 아파트 한 채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어떠니? 아파트 둘이서 결혼했나요? 생각해보면 꽤 오래됐네요. 건물 자체가 오래된 것으로 창문 셔터도 낡은 편이며 구조도 조금 좁은 편이며 위층에서 물 이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파트를 하나 사주겠다면 엄마도 좋아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우리 큰어른이시니까 아빠가 영리하게 닥치지 않아 해 눈치만 봐주는 게 좋겠군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에게 관대하게 대해주시는 것있나요? 아버지가 전에 시집 보낸 분들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나은 분들 같아요. 사돈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되는데요. 그 덕분에 우리 사위도 큰 이득을 보겠답니다. 그래요. 아이고, 제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래된 빌라 말고 넓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셔서 행복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랄게요. 거기에 조용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외곽 지역이 있어요. 저도 그곳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겠다고 하고 부모님이 사실 아파트로 이사해 드렸어요. 그 후로 우리 관계가 매우 좋았죠. 남편은 이미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스타트업을 운영했었어요. 매출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니었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조금 모호한 상황이었죠. 완전히 실패하면 포기할 생각도 했지만 일부 수익을 올리며 조금씩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제 한번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때일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네요. 정말 뭐가 문제인지 답답해요. 그러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노력하면 언젠가 성과를 거둘 수 있겠죠. 안 할 거야. 나도 이럴 줄 알아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니까 어떻게든 계속 가야 하지만 때때로 피곤해지는구나. 이렇게 많은 판매처가 있는데 왜 하나가 안 터지는 걸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제품 하나가 호황을 맞이해 마치 미천한 듯이 주문이 쏟아지고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대방이 바로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주문 수량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며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급증한 거예요. 우리 제품이 그렇게 됐대. 세상에, 지난번에 우리 직원이 인터뷰에 출연했었는데 TV에서 소개되었다고 하니까 이 사이트가 이렇게 붐비게 된 건가 봐죠 뭐. 정말 대단해. 너무 잘 됐다. 너 정말 오래 고생해왔어. 이제 드디어 빛을 보나 보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고생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네. 깨어났더니 드디어 이제 그 덕 좀 볼 것 같네요. 박건영 대표님은 정말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이처럼 좋아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힘든 시기를 하나 넘겼구나, 또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도 이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제게 먼저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진영아, 우리 아들에서 대박난 소식은 들었고 내가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좀 있어서 이따 잠깐 갈 테니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하자야지. 아, 그러면 권영 씨도 부를까요? 아니면 저 혼자 보고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응. 그건 영희 부르지 말고 너만 따로 나와 너랑만 이야기하면 돼. 남편은 굳이 부르지 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시나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오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뭐였다 알아? 친정에서 해주신 그 아파트 말이라는데 명의를 권영이 바꾸는 게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하셨어. 갑자기 그 아파트는 왜 신경 쓰냐며. 아, 너도 태박난지 권영이 덕분에 편하게 사실래? 사모님들이 소리 듣는 건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여기 계시다가 너도 느끼겠지만 염치가 없는 것 같아. 갑자기 찾아오셔서 아파트 명의를 바꿀래나 하시더니 우리 부모님께서 염치가 없다는 말로 사람을 떠보라까지 하시는 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그 아파트는 어머님과 아버님 노후를 편하게 보내주려고 일부러 해드린 거 아닌가요? 아유, 우리가 월세 받는 것도 아니고 계약이랑 금액 따위 없잖아요. 제 이름으로 한 모든 일에 대해 나는 그냥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꺼내기 전에 상당히 자동으로 그 명의를 조정하고 누가 진영이의 돈으로 사온 것을 몰랐다면 당연히 내 명의로 산 것일 텐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계약을 맺어주지 않았어도 되는 게 아닌가요? 좋아. 그럼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럼 이제 대박 터뜨렸으니까 체면도 세워주고 그러면 좋아요? 대박 난다고 축하하는 말만 하지 말고 말이다. 우리 생이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았나요? 그거나 저희 권희가 못 사는 집이라는 식으로 아직도 무시하는 건가요? 어머니, 그 말이 하나같이 하지 않는 소리예요. 제 이름으로 사서 세금도 내고 있는데 명의를 바꾸면 제가 설계해야 하는 부담은 나에게 있잖아요.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명확하게 번역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더 분명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배려와 호의를 담아 생각해 드린 거였는데 이렇게 왜곡해서 생각하시니 저는 더 기분이 상하고 어처구니 없네요. 그리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가 권 씨를 싫어하셔서 친정에 발길을 안 내다니까요. 아니지만 우리 집으로 올 때 한 번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걸 아시죠? 그럼 우리가 너희 집안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알 거나요?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입만 열면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요? 그 송이 말들 그렇게 안 나오게 조심하시고 이따위로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다고요? 아니죠. 권영실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왜 싸움을 부추기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너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된다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소리야. 제가 아파트를 살 때는 입주를 담으려 했었는데 감사하다고 받아주셨던 건데 갑자기 권영 씨 사업이 잘 되니까 이혼을 하라고요. 받아드실 건 다 받아주신다고 하시고 아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 남편도 지금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아파트를 뭐 공짜로 받았니? 아, 그거 다 내 아들 목숨 값을 아니냐? 장기 이식해준 값으로 그 정도면 싸게 받은 거 아니냐고? 하긴 그 이식 수술에 기증해준 것도 다 너네 집 도움바라고 하긴 했겠지만 거기까지 듣는데 간곡이 흔쾌히 이야기했던 게 전부 돈을 노리고 그랬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아파트로도 만족이 되지 않으셨던 모양인데 궁극적으로 목적이 재산과 돈이었다면 왜 나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지 의문스러웠고 어머님의 처음부터 간주신 목적이 혹시 돈이었나요? 아니요. 아파트 한 채를 성에 안 자시는 대로 그동안 어쩌나요? 예를 들어 진영아, 너는 언제 부모님께서 본이 순진하다는 것을 알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내 아들이며 건강한 간대로 양양대운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생명의 은인으로 충분히 감사해야 하며 그것만으로도 성의를 다하였다고 생각하며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세요. 그럼 혹시 나는 그걸 모르게 부모님께서 돈을 요청하셨나요? 아, 그렇군요. 뭐, 아파트 비용은 새로 들어가르네요. 헌가구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몇 가지 바꾼다고 해서 제공해 주셨다는 척을 하는구나. 어째서 그리 신세를 지면서 그러느냐? 배포 이미지가 없다는 이유로 양심도 없다는데 이유 없이 나만 그런 식으로 요구하니 받아들였으니 미워할 것은 없으니라. 아니, 지금 기증한 건 건영 씨인데 어머니가 생색을 벗어내고 받아들일 건 다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말만 들린다. 농담을 위한 처사라도 했다면 아휴, 괜한 억울함을 느낄 뻔했잖니. 아니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우하고야 있어? 어찌 그런 식으로 경멸을 표하고 기증을 받으시려는 걸까요? 어쨌든 기껏해야 그저 귀여운 정도로만 주어도 받아줘야 할 것이지. 그러나 고맙다는 기색이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처럼 되었고 나도 더는 얼굴이 없어서 어른들의 명량 없는 태도를 지켜볼 수 없어. 아파트 한 채만 주면 안 될까? 그거 받아들이고 숭고함을 보여주었는데 모르고 이렇게 되었고 더는 그들의 양심이나 도리 없는 일을 지켜볼 수 없고 싶다. 만약 아파트명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몇몇 가구를 분배해보지 않겠는가?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그게 서로의 얼굴을 더 밝힐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께서 언제 준비를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혼 서류를 꺼내서 제게 건네시고 서류를 보니 남편 도장도 아주 단호하게 찍으셨네요. 그걸 보니 저도 어이가 없고 치가 떨렸어요. 남편 사업이 대박 안 난 것 같아서 계속 저희 부모님께 이것저것 협박하고 계실 거라 생각돼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권영 씨와 이 서류로 이야기를 나누고 빠르게 결정 내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권영 씨 회사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래요. 질질 끌지 말고 우리 아들에게 매달리지 말고 빨리 결정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제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서가 생겼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전복되었어요. 제게는 당당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대로 남편의 회사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제 남편과 저는 잊고 있었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 이름과 연결된 대박을 치는 회사였어요. 사실은 남편이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매출이 좋지 않으면 여러 개의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서 다양한 제품으로 다양한 시장을 겨냥해서 운영하는 게 그의 전략이었죠. 그중 하나가 대박을 터뜨리자 그 분야에 집중해서 회사를 키우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본인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자를 등록했고 그런데 그때 구청에 신고하러 갔을 때 사업자 하나는 허가를 받지 못해서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교묘하게도 제 이름으로 등록된 그 사업장에서 대박이 벌어졌어요. 터져버렸어요. 사실상 일하고 있는 건 남편이라 그나마 크게 개입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그냥 모든 것이 내 회사라고 생각했을 거고 저도 남편 사업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만 빌려준 것일 뿐 전부 남편의 회사로 여겼어요. 둘 다 그 많은 사업자들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귀신처럼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음이 참으로 답답한 시어머니를 어떻게 다룰지 고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의 회사로 향하는 택시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올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서 제 아들과 이혼하라고 환장하며 명백히 다시 저를 공격하러 올 것이라 생각하니까 정말 그날 저녁이 기대되지 않았어요. 이렇고 저렇고 연락이 와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저희 부부가 조용하니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나 봐요. 전화가 몇 번이나 걸려오긴 했는데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그런데 또 남편한테는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모르고 있나 보구나 눈치로 알아차렸죠.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 혼자 똥줄을 타시라고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 다음 날 바로 다시 집에 찾아오시라고 했을 때 저는 문도 안 열어줬어요. 진영아, 너 집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너 왜 내 아들이랑 이혼 안 하니 얘기 안 한 거지? 이기적인 집구석이 따로 없어. 정말 명의는 바꿔주기 싫고 내 아들 덕분에 계속 보고 싶은 모양인데 나는 그 꼴 못 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너 당장 문 안 열어. 문 못 열어드려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더 이상은 신께 더 드릴 돈이 없습니다. 이제 건영 씨의 도움을 받아 살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직접 하시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종용한 악몽이 되는 나쁜 엄마가 될까봐 시달리는 것 같아서입니다.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아요. 집안에서 몇 번 대화를 해주고는 제가 아니라는 미친 노인 애가 아기를 장난하듯이 얼마나 계속 그러려나 싶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자 정말 남편이 날 찾아와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작업과 출근을 반반씩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한 날에는 저를 찾아와서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어느 날은 제 회사 주소를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이제는 집에서 함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회사로 오시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려는데 눈앞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어머니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냅다 제 옷깃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꼬장꼬장한 노인분이었는데 힘도 좋게 느껴졌어요. 제가 하도 골라달라고 하니 시어머니 독에 바칠 대로 바친 모양이셨어요. 당연히 그랬겠지요. 아들에게는 이야기하기 꺼려지고 그냥 제가 이혼해버리면 어떻게 대해줄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들들만 볶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알 것 같아요. 얼굴을 보자마자 서류에 도장 찍으라며 난리를 치시더니 긴 소리를 들을 필요 없이 내가 내 아들한테 필붙어서는 꼴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여기서 당장. 도장 찍어 그러면서 제 옷깃을 잡아당기며 이리저리 휘둘러대는데 시어머니의 팔에 휘어잡혀 휘청대고 있는 제 기분이 당연히 안 좋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했죠. 시어머님의 팔을 확 낚아채 뒤로 꺾으며 외쳤어요. 저기요, 박건영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지금 대박 터진 그 회사 대표 이름이 누구인지 알고 이러세요. 정말 도장 찍어요. 도장 찍고 그 회사도 공식적인 진짜 주인한테 돌려줘 볼까요? 아이야, 아파라, 그게 무슨 소리야? 주인한테 돌려준다니? 주인은 내 아들인데 돌려주기 어디에다 돌려줘. 너 이거 안 나? 지금 한창 저를 휘둘러 패대기를 쳐놓고 놓으라. 마라 소리가 나와요. 이거 정당방위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 회사 내 거야.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믿기 싫으면 서류를 확인해보면 알 거예요. 이혼하라는 말에 하늘이 멀어져서 사람들을 드러내고 이제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돈에 눈이 멀어서 패는 게 없군요. 아이고, 정말요. 당장 도장만 찍어줄 테니까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을 거예요. 팔을 풀며 시어머니를 밀며 돌아서 걸어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붙잡고 물었죠. 네. 너. 지금 한 말들 전부 사실이야. 내가 그 회사 주인이라고? 지금 이혼하려는데 거짓말 치는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지금 건영이 회사로 가보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가서 내가 회사 주인이면 어떻게 할 거니? 내가 한 말을 어떻게 믿어?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며느리가 세상 어디에 있어? 지겹네. 집 구석 갔단 말을 듣고 당장 건희한테 가자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코 죽어도 남편과 함께 회사로 가자고 했죠. 그래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는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와서 1층으로 내려올 건데 거기 카페에 앉아 있을게. 어머님도 같이 오시고 계셔서 남편도 어리둥절해했죠. 장모님이나 우리 엄마가 회사에 당신과 함께 찾아올 이유가 뭐가 있지?
아이, 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러 올 거야, 라고 했어요. 누가 좋지 않은 소식이라나요? 어머님이 당신하고 이혼하라고 하셨거든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당신이 회사 대박을 터뜨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자고 하셨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나에게 말도 없이 당신에게 이혼을 하라고 한 거라고요. 아,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인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하셨어요.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셨대요. 그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 세금만 많이 내야 하니까 일부러 자기 쪽에서 명의를 바꾸지 않으셨나 봐요. 그리고 애초에 당신이 돈으로 산 건데 왜 우리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라고 요구하신 거죠? 글쎄,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어머님이 나를 모르는 척 우리 부모님께 가구도 새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셨대요. 어쩐지 그 집 가구들이 무척 보기 드문 것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난 어머님이 딱히 말씀 없으실 줄 알아서 직접 구입하셨다고 생각했잖아요. 당신이 알고 있었어야지. 자초저중 이야기 전부 다 하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더라고요.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 진짜 너무 처음 듣는데 글쎄 무슨 소리인지는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들어봐. 어쨌든 그래서 그 아파트 명의 못 바꿔줄 거면이라고 하시더라고. 못하겠다고 했더니 며칠이나 집 앞에 찾아오시고 아이, 오늘은 회사까지 찾아오시는 바람에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가고 있으니까 곧 도착하니까 5분 뒤에 내려오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도 뭐 어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이렇게 밝혀진 거 여기서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단판을 제 생각이 없었나 봐요. 회사 앞에 도착하자 남편이 이미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택시에서 내리는 저를 보곤 엄청 허겁지겁 뛰어와서는 냅다 제 앞에 무릎부터 꿇고 다리를 부여잡고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야? 무슨 일이 있던지 나는 탓하지 않으니 오해하지 말아줘. 나는 너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아파트 번호도 필요 없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서 내 아들한테 불을 물었어. 응, 건영아, 왜 내가 무릎을 꿇고 있냐? 잘 나가는 회사 대표가 뭐라 하셔서 이런 아이한테 뭘 하려고 하냐고 말이야? 넌 당장 일어나야 해.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서 동네를 떠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고 남편이 일어나지 않아서 버티자고 하니까 머리를 잡고 흔들었어. 그러자 남편은 처음에 참다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시어머니를 뿌리치더라고 해가 제발 그만 좀 해. 누군가 망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완전히 폭주해버린 그것이 대박을 터뜨린 회사의 주인이었다. 누군지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한 손은 주머니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꺼내 보여주었고 시어머니에게 거의 던질 뻔한 적도 있었다.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마침내 대표자명 옆에 기록된 제 이름 석자를 확인했다. 시어머님도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당황해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당황하여 자신의 엄마에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살에 밀려 저에게 향해 불만을 느끼며 답답해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갔다. 진영아, 아이고, 내가 잠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한번 실수를 하니 그 이후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서운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아이요, 그래서 그랬지? 진심으로 너희 이혼하라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아휴,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우리 눈 감고 용서해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이런 분이라고는 모르고 제가 너무 잘 대접해드렸나 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사과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혼 서류는 이거는 저에게 주신 거니 제가 잘 챙겨 있겠습니다. 제 도장만 찍으면 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아무리 눈 감고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한데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어머님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이렇게 크게 뒤통수를 치셨는데
명의 변경이 권영이 해준 간 기증으로 생색이 절대 안 남아요. 이, 진영아.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요 근래 이혼하라고 했던 것들 전부. 진심 아닌 거 알아. 응, 내가 그래도 너한테 차해줬지? 너희 아버지가 너 추가 외인이하고 오지 말라 하시기 전까지도 나는 너 친정 자주 가라고 얼마나 잘 보내줬니? 그래도 나 같은 시엄마 어디 없어. 안 그래? 진영아, 저희 아버지가 출외인 어쩌고 하신 건 건영 씨가 마음에 흡족하게 차지 않아서 굳이 보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돌려 하신 거였어요. 건영 씨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고 어머님 아버님도 상처받으실까 봐 그걸 그대로 시댁에 전할 수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둘러댄 거였다고 생색 내실 부분 절대 아니니까 생색 내지 마세요. 제가 안 간 거예요. 어머님이 아무리 가라 하셨어도 제가 안 간 거라고요. 가고 싶었으면 눈치 안 보고 갔을 거예요. 저는 사과 못 받습니다. 알랑방귀를 켜면서 다시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하려는데 그게 수습이 되겠느냐고 손바닥을 뒤집듯이 확 뒤바뀐 시어머니의 태도에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더욱 시어머니의 분노를 피해보려고 그 자리에서 사과를 거절해버렸어요. 그 사태를 피해지려고 집에 돌아와서 즉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시어머니한테 가구도 사주고 별빙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이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대체 어떻게 알았어? 사돈이 실수한 모양이었나 봐. 그게 바로 나를 향한 감사인 거지? 고마워서 그래. 그런데 괜히 나쁜 생각하리 마. 은혜 남편이 가구를 해줬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알게 모르게 돈을 요구하는 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 이 사실을 어떻게 나에게 숨기고 그냥 주려고 하는 거야? 대로 해달라는 말대로 해주었거나? 말야, 아유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면 뭐하니? 가구니 찬이 전부 여유가 되니까 그냥 해주겠다는 거야? 해달라는데 그럼 또 거기서 어떻게 거절을 해? 거기다가 너랑 사위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데 내가 괜히 그런 이야기 했다가 너희들 관계까지 나빠지면 어떡해? 알고 보니 착한데 뽑아달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랑 남편 사이까지 나빠질까 봐에 저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돈 주고 있었다는 모양이에요. 그것까지 알고 나니까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나 괴롭고 화가 났어요. 화 안 나면 등신 아닌가요? 엄마와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다리고 있었나요? 당신의 텍스트를 조금 더 구조화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호를 울리지도 않은 채 득달같이 받았죠. 진영아, 생각이 정리되면 좋겠어. 내가 좀 과했던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게.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 제발 이혼을 생각하지 말라. 원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에게 이혼을 당하게 생겼어. 내가 제발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어미로 살지는 않게 해줘. 지금 집으로 갈 거야. 얼굴을 보고 다시 사과하러 갈 거야. 전화를 받자마자 숨을 쉬지 않고 계속 사과하면서 바로 집으로 오겠다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 차 한 대에 가구에 아파트까지 거의 하나의 자식을 보낸 느낌이었어. 남인 시어머니에게 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있었답니다. 오지 마세요. 간이식을 대접한 건 아들인데 생색은 본인이 다 내시고 저희 집에 아주 주기적으로 삥을 뜯어 가셨네요. 아까는 가구 이야기만 하시더니 차도 뽑아달라 하셨어요. 아우, 제 앞에서 차 없는 척 하시느라 힘게 놔두셨겠죠. 그거 말고도 저희 집에서 뜯어가신 그 돈들 전부는 어디로 갔는지 전 다시 뱉어내면 이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랐어요. 자, 이야기까지 숨기고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전부 솔직하게 밝혀버린 거였죠. 그 돈은 지금 없어진 영아 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건이가 너랑 이혼하면 나 다시는 안 보고 살 거야. 돈은 정말 얼마 안 어. 그냥 쇼핑 좀 하고 마사지 좀 받고 그게 다야? 애걸복걸 가구 외제차에 이어 그냥 용돈까지 받으신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본인한테 사철을 부리느라 남아있는 돈은 딱 봐도 없으시겠죠.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을 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돈을 쓴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차츰 안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명의를 제거한다거나 치사하다는 말이 나올 때는 염치도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어쩌다가 사람이 얼굴 한 번 안 변하고 뻔뻔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은 당연히 황당해했고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속이 씁쓸해졌어요. 그런 후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으니 그만큼 화가 나서 엄마를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제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엄마는 돈을 내어 움직일 때마다 눈에 베이는 것 말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장인 장모님이 염치가 없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서 결국 아들이 장사한 것이네. 나한테 장모님 가는식을 해주라고 해놓고 돈은 엄마가 뒤에서 다 챙겼네. 제정신인 사람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 내 사업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장인어르신 덕분이야. 근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으려고 했어? 이제 아들 없다고 생각해 둘째나 보고 살아. 나는 엄마 보기 싫으니까 통화로 시어머니에게 세상 난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니 순둥순둥하게 시어머니 말 잘 듣는 아들로만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싶었다. 어우, 어찌나 화도 잘 내고 목소리도 큰지. 남편도 시어머니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았어요. 제 엄마와 통화를 끝내고 제게 하는 말이나 우리 엄마랑 끊을 거야? 내 사업 일으켜 주신 것도 장인 어른이시다 사주시고 사실 우리 엄마나 아빠보다 해주신 것이 더 많다. 내가 장인, 장모님 덕으로 여기까지 크게 되었는데 우리 엄마는 뭔가 해주지는 못할 망정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었네. 돈에 눈이 멀어 자식 앞길을 망치는 게 무슨 부모야? 그냥 돈에 환장한 인간들이지. 세상 단호하게 나타나는 남편의 모습에 놀란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끊겠다며 세계를 내겠다는 줄 몰랐겠죠. 그러니 당황해서 다시 전화가 와서 내가 사돈 어르신들한테 뜯어갔던 돈 중 일부라도 다시 갚을게. 어이내가 다 너를 잘되게 하려고 했던 거지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내가 설거라도 사돈 어르신들한테 다시 갚아야 해. 정말이야. 약속할 게 없다면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남편은 그래도 시어머니가 다시 갚겠다고 하니 화를 조금은 풀어주는 편이 좋았어요. 내가 진영이랑 이야기하고 난 뒤 앞으로 얼굴을 보러 갈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엄마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 그건 진영 덕분이 있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알았어요.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의 엄포에 시어머니는 한 번도 힘을 내지 못하고 참고 찍소리도 못했어요. 시어머니와 완전히 이야기를 마친 남편은 나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장모님께서 뜯어간 돈들은 회사 수익으로 다시 갚을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다. 장모님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아. 마음 같아서는 당장 엄마를 데리고 와서 석고대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럴 수는 없어. 당신이랑 장인 장님 마음이 풀렸고 그 돈은 당신 회사 수익으로 갚으면 우리 공동돈이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갖게 내버려도 되고 현재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사과를 하셔도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제대로 사과는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집도 곧 빼내고 할 거고 호의도 권리가 되셨고 나도 똑같이 해야지 들려야겠어요. 알았어요. 당신 말대로 다 할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만 하면서 살 거예요. 시댁이 있다는 사실도 까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요. 엄마는 내 회사가 잘 되는 덕분에 정말 못 볼 거예요. 예전이랑 별반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당신 마음이 풀릴 때까지 연락이나 찾아오는 것도 하지 말라고 제대로 밝혔어요. 정말 미안해요. 좀 더 엄마한테 휘둘려서요. 성격이 없어서 그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남편과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했어요.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이고 남편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알아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아들을 만나려고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갔다고 하는데
남편은 시어머니를 돌려보냈다고 해요. 남편도 완전히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연락을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남편이 약속했던 대로 시댁을 가게 된 적이 별로 없어서 결혼 생활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부모님은 단호하게 관계를 끄는 남편의 행동을 보고 신뢰가 더 커져 더 잘 대해주고 계시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비상식적인 시어머니 덕분에 어려운 일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더 힘든 일을 겪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주셨다 보니 어떻게 내 이야기를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여전히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누리며 든든한 남편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